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은 월요일 로스앤젤레스 서부 시간으로 점심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서부인데도 동부 플로리다 동남부와 마찬가지로 안전 시위대들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간 탑뉴스입니다. 내일 플로리다 시간으로 마이애미, 오후 3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낮 12시가 되고 한국은 새벽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일 새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37개 연방 스파이 혐의, 31개 나머지 사법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출두합니다. 마이애미 법원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애미 시장이라든가 마이애미 경찰서장이 기자회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우리는 시위대 5,000명에서 5만 명까지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시위대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지정된 구역에서 시위를 하라. 처음에는 길을 막지 않겠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막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후 3시에 출두를 하지만 아침 출근 시간부터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미국의 탑뉴스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특히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계에서부터 시위하라, 뭐 총 얘기도 나오고요. 전국 총기협회 얘기도 나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총과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난번 의사당 폭동 사건 때 보여줬던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안 일어날 확률이 훨씬 많겠죠. 그러나 준비를 하는 겁니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안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두하는 그 길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지난번에 뉴욕에서 34개 혐의로 기소될 때는 이번처럼 연방 기소, 스파이 혐의보단 훨씬 가벼운 것이었지만 그때도 그런 일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대단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머그샷은 찍지 않았는데 내일은 머그샷까지 찍을지, 그렇게 되면은 지지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아무리 특별검사가 기소할 만한 요건으로 대배심과 다 협의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해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 공화당 유권자들이 이건 마녀사냥이다, 트럼프이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결론을 내리고 나서 트럼프가 되었건 다른 프리덤 코커스라는 공화당에서 가장 극우적인 정치인들이 이건 시위하시오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시위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오늘의 미국 아침에 올린 그 클립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마치 민병대는 다 좋다 하는 식으로 미국이 민병대를 허용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고 법치주의에서 무법치주의로 나갈 때 그때는 총을 들고 국가 권력에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총을 들고 의사당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의사당 폭동 사건을 겪었는데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시위하라, 무장하라 라고까지 트위터에 트윗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릅니다. 물론 내일은 그저 법정 출두하는 인정신문 히어링이니까 이 같은 일은 없겠지만 지금부터 특별검사가 굉장히 재판 자체를 속도 있게 간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 중간중간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게 평화 시위를 넘어서 폭력적인 시위가 된다라고 우려를 할 수 있게 된 입장이 되는 겁니다. 마가라는 집단,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로저 스톤이라고 예전에는 리처드 닉슨을 굉장히 좋아했고 문신도 하고 했어요. 닉슨에 관한.
그런 로저 스톤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 요즘은 전부 팟캐스트 하잖아요. 출연해서 시위하라. 그리고 로저 스톤이 시위를 지금 이끌어가는 주동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평화적으로 시위하세요. 시작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치인, 애리조나 주지사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한 그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총기협회 멤버잖아요. 이렇게 은근히 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보면은요, 지금 뭐 트위터를 포함해서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의원들이 여러 시위, 저항, 우리의 대통령은 지금도 트럼프고 앞으로도 트럼프여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려야지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충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즈, 그 마이애미지요. 그 마이애미 법정에 출두하니까요. 그곳의 지역의 그 지부도 시위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관들이 할 일이 많은 겁니다. 모든 것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내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날짜로. 마이애미 경찰관들은 한 사람도 휴가를 낼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법경관도 전부 유니폼을 입도록 지시를 할 거고요. 유니폼, 제복을 보면은 또 사람들이 그저 보통 시위하는 사람들은 존중을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겁니다. 위험한 것을 전해드렸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좀 전하겠습니다. 백악관으로 갈까 감옥으로 갈까,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백악관을 가야 하는 것이, 이겨야지 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유죄를 피하는 길은 아주 좁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는 동지였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법 전문가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의 그 기소장의 49페이지를 보면은 야, 이거는 정말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얘기처럼 반만 이게 사실이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상원은 조금, 하원 많이, 그리고 일반인들, 유권자들, 그런 사람들이 기소 자체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트럼프이기 때문에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이다라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가면 안 될 마크가 돼 있는 기밀 문건을 수없이 가지고 나가서 달라고 하는데도 안 줬고, 결국은 받아야지 되는 사람들은 그걸 받지 않으면 그분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내셔널 아카이브의 직원들이. 그래서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법무부도 영장 발부를, 증거 없이 영장 발부 안 하잖아요, 판사가. 그 영장을 가지고 연방수사국이 마랄라고에 들어가서 또 잔뜩 가지고 나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이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풍이 있잖아요. 국가기밀을 창고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드나드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손님들이 드나들어도 거기는 비밀 경호원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지만, 비밀 경호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화장실에, 베드룸에, 그리고 볼룸 이런 곳에 막 쌓아뒀는데, 그런 것들을 누구라도 의도하면 볼 수 있도록, 그게 또 다른 동맹국들과 공유를 해야지 되는 예민한 그런 정보들도 있고, 미국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도 기밀에 있었을 겁니다. 혹시 실수로 가지고 나갔다면 돌려주면 그만인데, 실수로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의도하고 가지고 나간 것이고, 돌려달라고 할 때도 기밀 해제됐다? 내가 생각하면 되니까? 라고 하고 안 돌려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왜 이걸 수사를 했느냐고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팩트체크를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지금 못 전해드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집어서 그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피할 길이 줄어들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백악관으로 가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여론조사 보면 알거든요. 법적으로는 나쁜 환경이라도 정치적인 운은 어느 때보다 좋다라는 겁니다. CBS와 YouGov 영국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기소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시각이요?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유권자의 61%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14%. 좀 나빠졌는데요. 7%. 뭐 지금부터 조사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어요. 18%. 어쨌든 더 좋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프리덤 코커스가 마녀사냥이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죄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내일부터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에일린 캐넌이라고 지금 이 케이스를 주도를 하는 판사거든요. 이 판사가 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쪽 지역에 판사로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리큐즈라고 해서 본인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판사가 빠질지 빠지지 않을지는 모릅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좋은 면이 있다면 이 점은 지금 있습니다. 내일 좀 보고요. 그리고 이미 오늘도 바이든과 범죄 집단 그의 가족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만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예비선거에서 아직 당선되기 전부터 적폐청산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미국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나오면 알 텐데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보고 싶어 하죠. 5월 달에 그 일반인들의 인플레이션은 어땠을까? 이런 거 이제 기대치라고 하죠. 그 기대치가 인플레이션이 뭐 잡히기는 잡히겠지만 노동시장을 크게 망치지는 않으면서 그렇지만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점이 여전하다. 인플레이션을. 그러면요. 공개시장위원회가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열어서 이자율을 발표하는 시기가 벌써 왔네요. 드디어 finally. 그럴 때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잡혀서 이자율을 올릴 이유는 없다. 이 정도 환경은 된다는 것을 악시오스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물어봤는데 내년 것까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참 부럽네요. 4.1%까지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한답니다. 이게 이제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4월 달에 물어봤을 때는 내년에는요 뭐 한 4.4%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것보다 0.3%가 내려가서 4.1%. 이게요 팬데믹이 시작되고 그해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뭐 물론 팬데믹 전보다는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그리고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들이 임금이 좀 앞으로는 느린 속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확신은 갖고 있어요. 내가 12개월 안에 해고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하신 분은 거의 안 계시지만 적어도 임금 인상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소비자는 노동시장도 괜찮은 편이고 인플레이션은 점점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5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0.2% 올라서 4월 달에 0.4% 올랐었거든요. 그럼 한 달 사이에 좀 줄어들었네. 오르는 폭이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한다고 하고 그 대신에 이제 핵심 물가지수 식품과 에너지를 뺀 다른 것들은 0.4% 정도 올랐을 거다. 지난달과 같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비싼 게 중고차 여전히 비싸고요. 렌트비도 왜 그렇게 비쌉니까?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템 아니네요.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이 9년 만에 떠납니다.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유주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소유주입니다. 그전에는 뭐 캐서린 그레이엄 가족 그 아버지 쭉 해오다가 결국은 잭 베조스에게 팔았잖아요. 그런데 발행인은 프레드 라이언이라고 9년 정도니까 잭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가 되기 전부터 발행인이었는데 이 프레드 라이언 씨가 8월 1일이 마지막 날이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로널드 레이건 그 대통령 재단 연구소에서 좀 그 연구소에 그 센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 부분을 맡아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 전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 같은 회사잖아요. 폴리티코의 CEO였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이 그만큼 이렇게 떠나게 되고요. 새로 오는 사람은 빌 앤 그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의 창립 CEO를 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었습니다. 페리 스톤시퍼라는 분. 이분은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뭐 락펠러 파운데이션 뭐 그 밖에 중요한 어떤 기업 비영리 단체의 이사직을 많이 맡았던 분이 세 분으로 오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격동의 시기잖아요. 미국 신문사도 팬데믹 이후에 광고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저도 요즘 여러분들께 더 메신저라든가 저스트 뉴스라든가 이런 그 매체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새로운 매체 가능하면은 돈은 조금 들면서 아주 사람들이 꼭 원하는 뉴스만을 딱 집어서 얘기해 뭐 저스트 더 뉴스라든가 메신저라든가 이런 대한 매체들이 상당히 그 많아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도 지금 이 물러나는 사람과 노조와의 사이에 어떤 그 갈등 같은 것, 긴장 같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돈이 없으면 긴장이 더 강해지잖아요. 뭔가를 더 해달라고 하고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게임 카테고리라든가 키즈 어린이들 카테고리 같은 것을 그 폐쇄를 했었는데 아무튼 결국은 이 퍼블리셔가 9년 만에 워싱턴 포스트를 떠납니다. 보통 발행인이 떠나면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150년 이상 전통이 있는 신문이 그래도 어떠한 변화를 주고 싶은 게 잭 베조스의 생각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아주 짧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는 이유가 어제 제가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아이템이 있었는데 결국은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정도는 내용은 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뭐 이것도 가까운 시일 안에 제가 다시 한번 미국의 입장은 전해드리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소금이다 천일염 같은 거 이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고 사재기 하시는 분들 계시고 미역을 뭐 3년치를 사놨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을 미국 매체에서도 뭐 그대로 보도를 하고요. 소금값 오른 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는 기후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꼭 후쿠시마 관련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이 뭐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이슈가 일본이 북한과 납치된 일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한마디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보에서는 거봐라. 일본은 말이야 우리랑 친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북한과도 친하다. 미국과도 친하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과 안 친하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코멘트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도하냐면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의 지도자는 누구든지 그 이슈가 넘버1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이잖아요. 미국도 한국전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를 지금도 찾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런데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처음으로 5월 27일에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북한의 그 외무부상 박상길도 뭐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관계 개선을 일본이 원한다면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외무부상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선 여기까지 보도를 합니다. 게이오 대학교의 북한학 교수라든가 뭐 이소자키, 아스이토 이런 사람들은 보는 게 일본이 단독으로는 안 한다. 한국과도 의논하고 미국과도 의논을 한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이 같이 하는 북한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꼭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국에서 일본은 말이야 뒤로는 북한과도 사귀고 뭐 중국과도 사귀고 이러면서 우리만 바보야. 이 외교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대사를 이제 한국에서 소환한 것도 미국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대사관에 갔었을 때 그게 또 해픈투비 뭐 국민의힘은 뭐 일본 대사 만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 중국 대사 만나고 이런 그 상황에서 일어났는데 굉장히 그 중국 대사가 말 자체가 미국의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배팅을 하지만 저는 이제 영어로 본 것을 전해드리는 거고 한국말로도 이 중국 대사가 한국말을 하잖아요. 의사소통 다 하잖아요. 뭐 15분 정도를 읽었다고 하던데 이재명 그 대표 앞에 앉혀두고 잘못된 판단이다. 시진핑 아래 중국의 장밋빛 미래 중국.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베팅하지 않고 일본에 베팅한 사람은 후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외교장관이 무책임한 커멘트다 하고 두 나라 정부와 국민에게 다 나쁘다 하고 소환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이제 뭐 한국의 진보 쪽에서는 예전에는 중국을 특별 대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서 직접 만났는데 지금은 그런 통로가 없으니까 대사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하고 좀 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격이 안 맞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전에도 사실은 격이 안 맞게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쏙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든 뉴스를 들으실 때는 일본이 북한과 어떤 회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고는 못합니다. 뭐 그런 그 국가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와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중국과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미국에서도 이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에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은 일본 미국과 함께 뭐 군사 훈련도 강화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미국과 뭔가를 하기를 바라고 있고 북한과 중국은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하나 본 이슈 가운데 하나가요. 가디언의 보도였는데 가디언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이제 오늘이 그 러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러시아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그 철통 같은 서로의 가까움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가디언의 보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항상 한국은 여러 가지를 다 봐야지 되는 거겠죠. 왜? 북한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안 좋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데 한국만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 다 멀어져 있다. 그러면 북한은 한국이 지금 북한의 그 같은 핵 개발이라든가 선제 공격 위협적인 그런 발언 때문에 일본과 미국과 정보 공유도 하고 어떤 훈련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 이것도 하지 말고 이 경우에 북한, 러시아, 중국 쪽에 붙어야지 되는가? 이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리하여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조금 전해드리긴 했네요. 미흡하긴 하지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